민수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꼭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민수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몇몇 졸업생 가족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옥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민수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민수가 종이를 펼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이 다가가서 종이를 보니 위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그리고 아래쪽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친부자 관계 아님.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종이를 들고 서 있기만 했어요. 정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아직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경상북도 안동의 오래된 종갓집에 첫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떠오르는 해가 마당에 100년 된 은행나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고즈넉한 시골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 1시간 전부터 박정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정욱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무쇠솥에서 밥 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오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찌개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습니다. 뚝딱뚝딱 도마 위에서 물을 썰어 넣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정욱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손자 민수의 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24살의 민수가 이제 사회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정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살아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정욱은 여전히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장에서 그릇들을 꺼내며 정욱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백자 그릇들은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고한 품격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까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며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대청마루를 지나는 정욱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마루 위를 걸을 때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이 집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듯 했어요. 벽에 걸린 조상들의 영정 앞에서 정욱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민수가 졸업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윤미정이 방에서 나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미정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립스틱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아. 정욱이 방문 앞에서 말을 걸자 미정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 어머님. 놀랐어요. 벌써 일어났구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오늘 민수 졸업식이라서요. 준비할 게 많아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47세의 미정은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순종적이고 조용한 며느리였는데 오늘따라 왠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정옥은 미정의 옷차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진한 남색 정장에 작은 진주 목걸이,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 준비는 다 됐니? 민수 양복도 준비해 둔 거지? 네, 어머님. 어제 다 준비해 두었어요. 구두도 새로 사서 준비했고요. 미정은 대답하면서도 계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듯 했어요. 그때 민수의 방에서도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우리 민수 졸업하는 날이구나. 진짜 축하한다. 정옥은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민수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뒷마당에서 뛰어놀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꼭 오셔야 해요. 가족 사진도 찍어야 하고요. 당연히 가야지. 할머니가 빠질 리 있니? 우리 민수 졸업식인데.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양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상차림을 마저 하기 위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께 올릴 상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98배 고령에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위엄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정옥이 마지막으로 김치를 올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민수 졸업식이니까 맛있게 먹자. 네, 할머니.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미정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꾸 시계를 확인했어요. 젓가락질도 어색했고 국그릇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 드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정은 억지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졸업식이라 좀 긴장되나 보다. 정옥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예리한 눈으로 며느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미정은 계속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 같은 것이 살짝 보였지만 미정은 재빨리 가방을 닫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아직 2시간 남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대답했지만 미정의 불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 한편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정옥은 설거지를 하며 아직도 미정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릇을 씻으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정옥은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넘게 이 집안을 지켜온 경험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는 방에서 졸업식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니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괜찮나요? 우리 민수 정말 멋지다. 완전히 어른이 됐구나. 정옥은 뿌듯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정도 방에서 나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창백한 얼굴색은 감출 수 없었어요. 손에는 검은색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출발 준비 다 됐나? 정옥이 물었지만
미정은 대답 대신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모습이 몹시 신경질적으로 보였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갑 확인하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며느리를 예리하게 관찰했어요. 잠시 후 미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옥은 거실 소파에 놓인 미정의 가방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정옥은 몸을 숙여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 졸업식 때 개봉. 정옥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 봉투를 만져보니 안에 종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런 걸 졸업식에 맞춰서. 정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투는 병원에서 쓰는 것 같은 두꺼운 종이였고 봉인도 단단히 되어 있었어요. 무심코 뜯어보려던 정옥은 문득 멈춰섰습니다. 이건 미정의 것이고 졸업식 때 열어보라고 되어 있으니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함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미정이 방에서 떨어진 거구나. 정옥은 봉투를 들고 미정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정옥은 재빨리 봉투를 소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정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왔을 때 정옥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었어요. 미정아,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던데. 정옥이 봉투를 건네자 미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아든 미정은 재빨리 가방 안에 집어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떨어뜨린 줄 몰랐네요. 그게 뭔데? 졸업식 때 열어보라고 되어 있던데. 정옥의 질문에 미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입술을 계속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냥 민수한테 줄 편지예요. 졸업 축하 편지요. 편지를 그렇게 봉투에 넣어서? 네, 좀 특별하게 하려고요. 미정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정옥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치고는 봉투가 너무 두껍고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때 민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체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 그럼 준비하자. 정옥은 한복을 차려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그 봉투 생각이 났어요. 미정의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이상한 봉투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온 정옥을 보며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완전 고급스러워 보여요. 고맙다, 민수야. 오늘은 우리 손자 졸업식이니까 할머니도 멋있게 입어야지.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대학교로 향하는 동안에도 미정은 계속 가방을 확인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졸업식에서 특별한 일정이 있니? 정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냥 일반적인 졸업식이에요. 학위 수여하고 사진 찍고요. 그럼 가족끼리만 있는 시간도 있겠네? 정옥의 질문에 미정이 갑자기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네, 할머니. 가족 사진도 찍을 거예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뒷좌석의 미정은 계속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즐거운 대화로 가득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그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민수 졸업식 때 개봉이라는 글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왜 미정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대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은 검은 가운과 강모를 쓰고 있었고 가족들은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캠퍼스 곳곳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런 큰 행사장에 온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수야, 가운 입어야 하지 않니? 네, 할머니. 저기서 받아서 입어야 해요. 민수는 졸업생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정옥과 미정은 가족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여전히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인다. 정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냥 좀 긴장돼서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도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검은 졸업 가운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강모까지 쓰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우리 민수 정말 멋지다. 사진 한 장 찍자. 정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사진 찍는 것조차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찍으세요. 민수가 미정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옆에 섰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는 내내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으로 들어가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앞쪽에, 가족들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옥은 민수를 찾으려고 앞쪽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민수 보여요? 네, 어머님. 저기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어요. 미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민수가 다른 졸업생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각종 시상식이 진행되었어요. 정옥은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옆에 앉은 미정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앞둔 사람 같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졸업생들이 하나씩 단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졸업생 여러분,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옆에서 미정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김민수, 사회자가 민수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민수가 단상으로 올라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옥은 박수를 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민수. 하지만 미정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어요. 민수가 학위증을 받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미정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졸업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가족들에게 뛰어왔어요. 할머니, 어머니,
드디어 졸업했어요. 축하한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정욱이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 찍을까요? 여기서 배경도 좋고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 미정이 갑자기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욱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걸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미정이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꼭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민수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몇몇 졸업생 가족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욱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민수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민수가 종이를 펼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이 다가가서 종이를 보니 위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그리고 아래쪽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친부자 관계 아님.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종이를 들고 서 있기만 했어요. 정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주변 졸업생 가족들이 하나둘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민수가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의 눈은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이 집안의 피가 아니라는 말이냐? 정욱의 목소리는 쉰 듯했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종갓집의 전통이 순간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정욱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럴 수는 없다. 로비로 가자. 정욱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와 미정이 따라 나섰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민수는 계속 검사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 휴게 공간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민수는 검은 졸업 가운을 입은 채 검사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민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해. 이게 무슨 짓이냐? 정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설명을 해. 이 검사를 왜 했어? 언제 했어? 정욱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서의 체면도 평소의 침착함도 모두 사라졌어요.
민수가 검사지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거 아버지하고 제가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버지 이름이 여기 없어요. 민수가 검사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욱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검사지에는 단순히 피검사자 어와 피검사자 비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하고 검사한 거야? 정욱이 미정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누구하고 검사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구요? 민수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얌전하고 순종적이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정욱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이 집에 시집온 때를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 아들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아이를 본 것도 한 달 뒤였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아이를 보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 피가 진하게 흘러. 정말 우리 집안 아이 같아. 그때는 그냥 예의상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정욱의 뇌리에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98배 고령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시아버지. 젊었을 때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남이었다고 들었어요. 설마. 정욱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지만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군대에 간 사이 미정이 혼자 지냈던 시간들, 시아버지가 유독 미정을 챙겨주었던 것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시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미정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야.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말을 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정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어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요. 민수야, 잠깐만. 정욱이 손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는 졸업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몹시 쓸쓸해 보였어요. 정욱과 미정만 남겨진 로비는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이쪽만큼은 찬바람이 도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정욱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니?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정욱은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불길한 예감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미정은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정욱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갓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했을 집이 오늘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민수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미정도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정욱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니? 저녁?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요. 저녁은 됐고 거실에 앉아 정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정은 어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욱은 미정 맞은편에 앉으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이제 다 말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어머님,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25년이야. 그동안 너를 믿고 지켜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종갓집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종갓집 피를 더럽힌 게 너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냐? 설명을 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정욱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문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그때는 저도. 그때가 언제야? 말을 해. 미정이 고개를 들더니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훈이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정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성훈이가 군대에 있던 시기라면 2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미정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정욱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의심하고 있던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그때 민수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눈을 빨갛게 붓고 나타났어요. 그만하세요.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 얌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말해주세요. 미정은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왜요? 민수가 소리치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집안 사람이 맞습니까? 정욱도 일어서서 민수를 말렸습니다. 민수야, 진정해라. 어떻게 진정해요, 할머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복도 끝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정욱의 시아버지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증조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98배 고령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증조할아버지,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까지 와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정욱이 설명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 들었다. 시아버지는 의자를 가져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너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나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정욱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미정은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증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지팡이에 기대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나다, 민수야. 정욱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온 사람이 실제로는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이 있은 후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모셔온 어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지팡이에 기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성훈이가 군대에 간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겹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했다. 젊은 며느리가 시댁에서 혼자 지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냐.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98배 나이에도 죄책감으로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정욱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동안 민수를 보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신 건 내 핏줄이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정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유독 자신을 아껴주었던 것, 다른 손자들과는 다르게 대해주었던 것들이 이제야 설명되었거든요. 증조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민수가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호칭조차 혼란스러웠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게 할아버지였다. 앞으로도 할아버지로 남고 싶다. 왜요? 진짜 아버지시잖아요. 아니다. 나는 너를 낳기만 했을 뿐이다. 진짜로 키우고 사랑해준 사람은 할머니야. 시아버지가 정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욱이가 너를 진짜 손자처럼 키워주었다. 나는 그저 죄를 지었을 뿐이야. 정욱은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민수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정아, 시아버님께서 처음에는 정말 위로만 해주셨어요. 하지만 점점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젊은 며느리가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을 거야. 그걸 이용한 내가 나쁜 거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정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실망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민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민수야,
정욱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너는 할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손자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정욱의 말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정욱은 일어서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게 가짜였다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럼 됐어. 앞으로도 할머니 손자로 살아가자. 정욱이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욱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님도.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욱의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미정도 일어서서 정욱과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민수야.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더 좋은 어머니, 더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미정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정욱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정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의 아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무거웠는지 몰랐어. 아버님, 이제 푹 쉬세요. 정욱이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민수도 다른 쪽에서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보고 싶어요. 왜? 무엇 때문에?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고 싶어요. 정욱은 민수의 의젓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려는 손자가 기특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같이 가겠다. 네, 할머니. 같이 가요. 다시 차를 타고 대학교로 향하는 길,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아팠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이 서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졸업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당에는 아직 몇몇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남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민수의 친구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었어?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잖아.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민수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 괜찮아? 얼굴이 이상해. 친구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깐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불러줄래? 할 말이 있어. 뭔데? 무슨 일이야? 그냥 중요한 얘기야. 친구들이 주변에 있던 졸업생들과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금세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수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학위를 받았던 그 자리였어요. 정욱은 아래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김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바로 할머니십니다. 민수가 정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눈물이 맺힌 채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출생에 관한 비밀을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출생의 비밀보다 이 집안이 저를 키워주고 지켜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끊어져도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욱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자의 의젓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앞으로도 김민수로 살아갈 겁니다. 할머니의 손자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민수가 단상에서 내려와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민수. 정욱은 손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며 감동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네. 할머니도 대단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와 정욱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갈등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며 마주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주함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정도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도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가 정욱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때였어요. 며칠이 지난 후 종갓집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이었어요. 무언가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욱은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년 된 은행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구나. 정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장독대 앞으로 걸어가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뒤집으면서 정욱은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피가 뭐라고. 결국 남는 건 마음이구나. 정욱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혈통과 가문을 중시해왔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미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여전히 죄책감은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정이 정욱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 가자. 정욱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민수도 앉아 있었어요. 졸업한 지 며칠 지났지만 아직 취업 준비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인사는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더 의젓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 잘 잤니? 네, 할머니. 오늘은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간병을 도와드릴까 해요. 민수는 아직 호칭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관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을 한 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진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도 민수 보면 좋아하실 거야.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민수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미안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네,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늙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힘이 없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시아버지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저를 사랑해 주신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민수의 말에 시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죄는 무겁다. 하지만 넌 내 업보다 큰 은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민수야, 이 집안을 잘 지켜다오. 할머니를 잘 모시고. 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민수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을 휘몰아쳤지만 동시에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오후가 되어 정옥은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온몸을 감싸주었어요. 문득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정옥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민수가 졸업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정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감개무량했어요. 우리 민수.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아 방에서 드셨어요. 식탁에는 정옥, 미정, 민수만 앉았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뭘 할 생각이니? 정옥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취업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할머니. 미정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도 미안해. 앞으로는 더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받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옥은 마당에 나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가는 집안이 되어야지. 정옥의 혼잣말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종갓집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어요. 민수는 이제 손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성인 남성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아들을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정옥은 혈통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종갓집의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아직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